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검찰 내부에 좀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저런 목소리가 사실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불소추 특검만 있을 뿐이지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강제수사 기법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우를 해주기에는 너무나 지금 검찰과의 적대적 그리고 수사를 존중하지 않고 특히 이 여러 가지 거짓말이 드러나고 국민적인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그냥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 앞에 평등한 검찰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각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고 실제 체포영장을 하지 않더라도 청와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라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관해서 이제 법조인들 간에도 논란이 있고,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당연히 논란이 있죠. 불소추 특권이라는 거의 범위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예. 그럼 조사도 못하냐? 강제 조사도 못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수뇌부는 지금까지 그래도 강제 조사까지는 좀 문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예. 법무장관도 지난번에 뭐 다수설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네. 법무장관은 심지어는 뭐 조사도 할 수 없는 게 다수설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처음에는 그랬었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젊은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식의 그 어떤 순전히 그러니까 법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네. 당연히 체포해서 조사를 할 수 있죠. 소추만 안 하면 되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마 수뇌부는 조금 더 정무적인 판단까지를 고려한다면 네. 아마 강제 수사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검찰과 특검 중에서 어디에 수사받을지 자기가 선택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 시작되지 않은 특검, 그 시작은 되겠습니다만 중립적인 특검에 응하겠다가 아니고 잘 보면 대비하겠다라고 네. 돼 있더군요. 네. 특검에도 응할지는 또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봐야 대비한다는 거는 이제 방어하는 입장을 얘기한 거니까. 하지만 이 어제 뭐 절기도 소설이었는데 네. 검찰을 소설가로 청와대가 만들어버렸다. 이게 검찰이 가장 화가 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상과 허구가 아주 뛰어난 이 창조 문학의 창시자, 대한민국 검찰. 이런 분위기를 청와대가 네. 몰고 가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 공소장에서 이 기소를 하면서 네.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것이 사상누각이다. 네. 이렇게 사자성어로 그냥 치부해버렸습니다. 네. 검찰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나온 반응이 있었잖아요. 네. 전원들이긴 하지만 99% 입증 가능하다는 얘기는 당일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약하게 쓴 게 이 정도인데 네. 청와대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대통령 녹취본 네. 10초만 들려주면 국민들이 촛불이 횃불로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랬죠. 예. 그러면 10초, 네, 10초. 10초. 예. 10분도 아니고 10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이게 대통령의 비위 사실이 얼마나 명확한데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체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법적으로 검찰 게시판 내에서니까 이게 국민들과 하는 것도 아니고 갑론을박 토론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검찰이 더 이상 압박을 하지 않고 네. 숙이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 특검으로 넘어가면요. 앞으로 지금 2주 이상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네. 검찰이 손 놓고 있으면 검찰의 위신, 명예 완전히 실추될 거라고 보는 위기감이라고 봅니다. 이게 체포 절차가 어쨌든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뭐 48시간 이내에 이제 체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일단은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법원 입장에서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황도 아니고 국가 원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수설은 과연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을 결국에는 체포한다고 하는 것은 강제 구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거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어떤 망신, 위신도 실추될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아마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이 뭔가 압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청와대나 그 유영하 변호인의 어떤 반응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공소장을 쓸 때 그냥 쓰질 않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전부 다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것만을 네.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에서는 결국 압박할 수 있는 것이 강제 네. 이제 강제 수사 이런 체포영장 청구인데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늘 말한 대로 이제 99% 이제 뭐 10%를 입증 가능하고 이제 99%다 입증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뭔가 좀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가 피의사실을 이제 공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는 그 기간이 네. 공판 청구 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일 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10초 아니더라도 네. 5초만이라도 검찰이 공개를 해가지고 네. 조금 뭔가 조금 청와대나 대통령을 압박해서 네. 정말 수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배신했습니다.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네, 최병원 편집장님, 갑작스러운 대선 불출마 선언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 출마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예, 그리고 한 달,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자,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네. 합니다. 네, 무슨 지금 일일까요? 결국은 대통령을 변호해야 되는 네. 뒤에서 그걸 봐주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네. 있었던 이 두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현웅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네. 사실은 꽤 이제 법무장관으로서 그 기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 만약에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 네. 법무장관이 그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네, 네. 그 상황이 그 굉장히 불편하죠. 더군다나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뭐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네.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은 네.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를 돕고 있다는 그런 일단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과연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의 어떤 개인 비리에 가까운 저런 것들을 변호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부담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혹은 청와대와 좀 불협화음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추측입니다. 네. 이제 기소가 되면 네. 그 최순실, 안종범 이런 분들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네. 검찰의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제출이 됐고 정호성의 어떤 그 파일이 입수가 됐다고 네. 하는데 어떤 파일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공범인 박근혜 대통령인 유영하 변호사가 연락을 했을 겁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기록 좀 보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보통은 검찰청에 이제 열람 등사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사안은 정말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부터 바로 열람 등사를 하게 해줬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최순실의 변호인이 이거를 열람 등사한 다음에 청와대에 이 자료를 넘겼을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최재경 민정수석도 이 자료를 함께 열람했다라고 네. 하면 그 증거들의 어떤 폭발력이라든가 그 혐의 사실이나 네.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을 법조인, 두 분 다 법조인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네. 생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신다는 거죠? 추측을 해보게 아니, 이 됩니다. 추정이 예. 상당히 강력해요. 지금 네. 속보로 나왔는데 이 속보는 네. 무엇을 암시하는 거냐면 지금 청와대가 붕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이 피의자가 기소가 안 될 뿐이지 네.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피의 사실이 지금 이제 적시가 됐는데 변호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사임계를 내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변호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변호인에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만 네. 대통령 곁에 남아 있는 건데 그러네요. 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던 그 10초의 대화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증거 정황들이 그런 검찰에서 쥐고 있는 게 뭐냐 네. 아마 공유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그냥 결과
그럼 대통령께서 지금 하야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사실 인정을 하시고 네. 또다시 대국민 담화를 하시거나 네. 뭔가 이 민심 수습책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아, 예. 대통령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이 끝까지 특검에서도 이것을 무고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은 지금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은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는 손을 떼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나오는 겁니다. 네. 가장 핵심적이고 여기에 발을 깊게 담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빠져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상대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사람들은 열어보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아. 도저히 좋게 해석하면 도저히 일말의 양심상 나는 이것을 비호할 수 없다. 네. 적어도의 공직자로서의 어떤 양심은 지키겠다라고 해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최순실 씨 변호사도 왜 네 명이나 연달아서 맞아요. 계속해서 사의를 그렇죠. 표명하고 지금 이경재 변호사 한 분밖에 안 네. 남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것도 이제 뭐냐면 최순실 씨의 혐의가 계속해서 하나 둘씩 드러나는데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네. 상황일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관해서 변호를 할 경우에 본인한테 굉장한 심리적, 법적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긴다. 네. 그래서 그만뒀을 텐데 지금 이 경우에도 법무장관과 최재근 민정수석도 그 증거자료를 다 봤으면 본인도 법조인인데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판단을 하죠. 예. 그리고 사실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면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빠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충성심으로 또 네. 법조인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충성심으로 뭉쳐 있잖아.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달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네. 지금 바로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쪽에 이쪽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당연히 그럼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지금 임명장을 받은 지 딱 4일 됐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억측일 수도 있지만 두 명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검찰 수사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네. 혹시 지금 검찰 조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네. 예. 임명되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봤을 때는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갈등 관계도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체포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민정수석과 법무장관도 등을 돌리고 있고 음. 완전히 지금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립무원에 빠진 네, 거죠. 특히나 그 민정수석이 사임을 했다라는 것에 정말 초점을 맞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법조계에서 모든 지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서 희생하겠다라는 정신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완전히 상상한 것 이상으로 뭔가가 있다라고 지금 본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공소장이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증거 기록을 입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그 10초, 네. 10초가 아니라 아마 5초만 듣고도 아마 법조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능히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인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전부 다 일관된 입장이 네. 나는 이거와 전 무관하다. 나는 무죄다. 선의로 한 일이고 오히려 몰랐다. 자체 몰랐다 그런 거고 최순실이 그냥 그렇게 했다. 오늘 지금 나온 발언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는 연설문 유출한 것까지 나는 의견을 최순실에게 구하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그거 다 보여주라 한 적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법무부 장관과 이런 그 최재형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변호인이 네. 뭔가 이렇게 선임을 하고 사임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받았는데 예. 이거 다 돌려주는 게 쉽지가 예.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대개는 의뢰인과의 어떤 변론 방향과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갈등 관계가 있을 때에 사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물론 이제 공직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 어떤 비리를 변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가 변론이라든가 이런 대변 입장에서 할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러면 진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뭐예요 도대체? 저 그렇게 임명 4일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우병우 전 수석 불러야 돼요? 아니 우병우 수석은 당연히 불러야 되고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연히 불러야 되고요. 지금 핵심 인물로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대통령에게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할 공직의 호위무사가 사실은 최순실의 이 사병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금 추정을 가능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서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하고
그 안에서 있었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지금 다 터져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것을 우리가 지금이나 돼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병우 수석의 힘이 빠지면서부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우병우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 뭐 넥슨과 이 처가 땅 거래가 어떻게 된 거냐, 다 지금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온 건 애초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에 개인 비위들에 대한 네. 의혹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공직자로서의 역할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소환 조사가 네. 없었습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 들어간다고 한 거고요. 특검에 들어가면 더 강도 높게 네. 조사할 텐데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는 최순실을 모르 이 대목하고 그렇죠. 예. 우병우 민정수석 똑같습니다. 별명이 리틀 김기춘이란 말이에요. 나도 최순실을 모르는데 정말 몰랐던 것인가? 네. 아니면 오히려 긴밀한 결합 관계에서 최순실이 벌이고 다닌 일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주고 네. 그것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 사안이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서 네.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발각이 되면 네. 우수석은 이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와대 입장을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나타난 다음에 청와대 입장이 상당히 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실과의 상의 없이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대통령만의 의견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네. 생각은 유영하 변호사가 그 공식적으로 선임되기 전에 네. 전부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네.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담화가 11월 4일 날 있었고 그때 이미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그랬고 특검 조사도 수용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다면 그때부터 민정수석실과 유영하 변호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면서 네. 자,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받느냐, 그다음에 특검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선임되고 난 뒤부터 이 문제를 알아본 게 아닐 것이다. 네. 그렇다면 자, 그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단계였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새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상황은 네. 본인의 법조인으로서의 소신과도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뭐 최재경 민정수석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한테 개인적인 충성심 과거에 얽힌 것도 별로 없고 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정도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네. 그러니까 고민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가져온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정말 이 증거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하고 이건 도저히 그 같이 갈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본인이 네. 그만둔 거라고 봐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도 하나의 수단과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그 네. 전부터 이미 정호선 비서관 핸드폰에 뭐가 나왔냐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횡령이 되는지에 대한 네. 검토 보고서가 나왔고 핸드폰을 어떻게 처리해라. 이럴 때는 뭐 복구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네. 상당히 그 전부터 법리적인 어떤 변론에 대한 요지는 그 구성이 되어 있었고 다만 이것이 청와대 인물이 그걸 변호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가세가 되니까 그냥 변호사인데 우리 편인 사람을 하나 세웠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그 논리는 특검과 검찰 조사에서도 충분히 일관되게 그렇게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재경 전 이제 민정수석이 네. 어제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의결된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 아직 이제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니, 최재경 민정수석이 보통 사의를 표명하면 안 나오잖아요. 네. 오늘 청와대 출근을 했답니다. 청와대 안에 있다고 해요. 예, 예. 이건 또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책무를 끝까지 다 하고 나오겠다라고 네. 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이 결정 자체가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오늘 일정까지는 소화하고 이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이 어제 공표가 되었는데 갑자기 나왔다라는 것 물론 이것도 추측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막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 또는 청와대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공정하지 않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 네. 그래서 공정한 특검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립적인 특검. 중립적 예. 특검. 결국에는 특검이 중립적이지 않으면 특검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혹여 임명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 야당 추천 인사를. 또는 야당 추천 인사가 인정이 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 자체를 또 거부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정치권 얘기하다가 갑자기 검찰 수사 얘기로 또 갔었는데 얘기 나누다가 들어오는 속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가 사이 이제 결국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당내 문제가 엄청 지금 시끄럽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왔는데
엄청 난장판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소리를 몰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게요. 오늘 오전에 아침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렇게 갑론을박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서 반반 나누자 뭐 이런 논의가 오갔다고 하니까 이게 당이 개판이다 해서 저렇게 싸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대목에서 뭐 뭘 반반씩 나누자 뭐 이런 얘기가 도대체가 나오냐. 여기에 지금 친박이 다 책임져야 된다. 이게 이제 비박의 생각이고 예. 이제 친박계에서는 야 이걸 왜 우리가 친박이 다 뒤집어 쓰느냐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개파 의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당이 설령 이렇게 막 침몰하는 와중에도 개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에서 끝까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민감한 시기입니까? 예. 이 민감한 시기에는 조금만 건드려도 다 폭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욕설까지 나오고 저런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그 없는 집안이 훨씬 더 싸움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도 바로 침몰하는 와중에도 그 본인이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우리가 보기엔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은 당신이 먼저 죽어라 뭐 계속 이런 식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한심한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나 그만둘 거야. 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었고요. 네. 오늘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 이따 들어오면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밖에서 저희 기자가 진짜 귀대기라고 하죠. 이게 네, 이렇게 네, 대고 네. 있다가 이게 녹음을 한 거라 음질이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저렇게 아니 근데 싸워갖고요. 몰래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시고 이름까지 다 얘기를 하시면 결국은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네. 순간에. 네. 근데 이게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정현 당대표 얘기에 이게 다 들어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지금 이 남경필 경기지사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은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할 정당이다. 이게 패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예, 저렇게. 근데 이정현 당대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야, 국이 상했으면 건대기도 상했지. 이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요. 우리는 다 상했습니다. 그러네요. 이 커밍아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상했는데 여기에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럽냐. 그럼 결국은 같이 죽자. 이 얘기를 네.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또 오늘 고성으로 터져나왔는데 예. 네. 이 회의의 와중에 김무성 전 대표가 나와서 네. 전격 기자회견을 했던 거잖아요. 예. 백의종군 대선 불출마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은 정말 어떻게 돼야 한다. 네. 대통령은 범죄자다. 네. 이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거를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그대로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았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속았다. 이 얘기를 한단 네. 말입니다. 탄핵에 앞장선다. 전 이거 한마디는 정말 오늘 임팩트가 있습니다. 네. 사필 규정이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일은 수습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최재형 민정수석이 출근한 것도 네. 공직자라 사의를 표했지만 사표 수리의 절차라는 게 있는 거고요. 후임이 또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박차고 나오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공직의 모습은 아니겠죠. 네. 네, 그럼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최순실 씨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